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 3학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학습법 중에서도 바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학년별 학습법에서는요, 그 방법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수학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마다 실력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년별로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정말 아이의 실력과 진도별로 구분을 짓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방법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3학년 수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2학년 수학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 포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만든 표준 교육 과정에서요, 그 학년별로 우리가 제시된 학습 목표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 학습 목표 정도는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각 학년의 그 수학 정도는 익힘책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이를 통해서 자기 학년의 문제를 막힘없이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행도 좋고 사고력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3학년은 3학년답게 3학년 수학의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 유형을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진도를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학습법은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학생들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 평범한 아이들 기준이고요. 누구나 공부를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고 적어도 수포자가 되지 않고 중등 가서도 학교 수학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학 공부 방법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학년에서 중요한 게 가장 무엇이냐? 바로 교과서예요. 수학 교과서 여러분 잘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익힘책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현행을 공부를 하는 친구라면요. 저는 교과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수학 과목에서요. 수학에서도 바로 익힘책.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를 추가로 구매를 하고 싶다면요. 수학 익힘책 정도는 추가 구매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육 개정이 다 되었어요. 2015 교육 개정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3, 4, 5, 6학년에 그 수학 교과서를 미리 구입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리 아이에게 예습을 하거나 또는 문제풀이용으로 쓰시라는 용도는 아닙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개념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수학은 역시 교과서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도 물론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서 과연 이 단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참고를 하시라고 저는 그래서 교과서를 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목차를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나누어서요. 1단원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목차는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진도만 쭉쭉 나가다 보니까 현재 내 아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뭘 배우지? 하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요. 내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도가 어디쯤인지 파악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원 그 진도에 맞춰서요. 단원 평가를 보통 학교에서 많이 보거든요.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지를 많이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쪽지 시험이라든지 단원 평가 정도는 가볍게 보기 때문에 매번
공지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시평가라고 하죠. 수시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아이들의 그런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아이가 수학 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도록,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평소에 수학 공부는 해 두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수학도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수학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학을 접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에는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복습을 해도 좋고요. 또는 다음에 배울 차시를 미리 예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교과서로 보다는 문제집으로 예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교과서는요, 개념 정도로 참고를 하되 익힘책을 미리 다 풀어버리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자칫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통해서 예습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과 아이가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각 단원별로 강한 영역이 있고요,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풀이를 했을 때 정답률을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정답률 95%가 넘는 것들은요, 정말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꼭 쉬운 문제 하나를 실수해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잠깐 생각을 잘못했거나, 그쵸? 그냥 정말 실수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답률로 봤을 때 95% 이상이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90% 정도 그 단원의 점수가 나오면요, 아이가 잘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는 3학년 1학기 나눗셈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눗셈은 뭐죠? 연산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나눗셈 그 단원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문제풀이 방법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습량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따로 연산 훈련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특정 단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아이가 혹시 이 단원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문제 유형의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공부하면 되죠. 개념서부터. 교과서, 문제집에서 교과 기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디딤돌 기본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교육에서 나오는 교과서 개념잡기라는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집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교과 개념을 확장해보고, 그리고 그 개념을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유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산이에요. 3학년 때 연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3학년 때 연산이 무너지면 4학년 때는 더 힘들어지고요. 5학년은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사칙 연산을 완성시키는 학년은 보통 4학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5학년 때부터는 연산이 안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혼합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계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예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분수의 계산은 어떤가요? 통분도 해야 되죠. 약분도 해야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 빼기, 모든 사칙 연산의 분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분수 연산 한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연산 4번에서 뭐 6번까지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겠죠. 그래서 3학년 연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이제는 속도도 잡아야 할 때인 거예요. 세 자릿수 곱하기 이제 한 자릿수 할 때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답이 딱딱딱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연산 문제집을 고르실 때 원리 중심의 이제 문제집을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리셈이나 소마셈 또는 사고셈 같은 문제집들이에요. 이런 문제 플러스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드릴 문제라고 하죠. 기계적 연산법, 그쵸? 그런 문제집들. 예를 들면은 기적의 계산법 같은 문제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추상의 연산 같은 이런 문제집들도 반복형 기계적인 연산을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연산 훈련을 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원리 연산을 먼저 하고요. 정답률이 혹시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했는데 아이가 오답이 조금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풀려봐야 하거든요. 만약에 개념 이해가 완전히 된 상태였다면,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많은 경우를 말을 하거나 또는 속도가 잘 안 나올 때, 그때는요 비슷한 부분에 그 파트를 기적의 계산법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루에 한 30문제 정도만 풀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보통요 그냥 기본적인 연산 문제 하루에 30문제 정도 풀 때 10분이 보통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그 연산 문제를 풀 때 30문제 정도를 풀었을 때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을 더 낮추던가, 아니면은 문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 기적의 계산법 문제집을 보시면요, 앞에 상위 몇 프로 아이들은 이 문제를 뭐 몇 분 안에 풉니다 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또 이제 새로 나오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형이에요. 1학년, 2학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배웠지만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평면 도형이 등장을 하면서 그 도형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 도형 잘해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도요, 생각보다 도형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도형은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 아이가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도형의 정의를 뭐 줄줄줄 말을 해야 될까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정사각형의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거를 뭐 줄줄 말한다고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 아이가 그 도형을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즉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가 직접 자를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살려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3학년에서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뭐였죠? 원파트. 원파트에서 컴퍼스로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컴퍼스 종류를 알고 계시냐? 중심이 자꾸 흔들려요. 뭐 연필을 끼워보고 아니면 샤프형의 뭐 컴퍼스를 사봤는데도 아이가 힘들어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소근육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5학년 수학을 했을 때도 그때부터는 뭐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의 특징을 알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의 복병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분수와 소수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분수와 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도 분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분수가 나오지만 4학년 1학기 때에는요 분수 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또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텀이 있다 보니까 분수를 했다가 중간에 안 했다가 다시 분수가 또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까먹었어요. 갑자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려고 하는데 가분수를 대분수로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걸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분수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다면 분수는요. 분수 파트만 따로 연산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뭐 중간에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수의 연산 방법으로 그냥 쭉쭉 진도를 한번 나가보는 거죠. 이때는 아마 교과서 진도라기보다는 연산 문제집으로 이 분수 파트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념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겠지만요. 이제 3학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분수의 영역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구를 사용해 보는 게 좀 좋아요. 아이들은요. 4분의 4가 왜 1과 같은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케이크 자를 때도 이렇게 많이 썼을 거예요. 뭐 4명이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었을 때 그것을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면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수 교구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판매되는 것들. 그래서 분수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분수, 대분수를 변환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교구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방법도 많이 썼는데요. 색종이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컴퍼스 있죠?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게 하고요. 그리고 몇 등분을 할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8등분을 할 건지 뭐 10등분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직접 그려서 자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자신이 색종이 같은 것으로 교구를 만들어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이해도 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수는 직접 교구를 한번 조작해 보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이해가 확실히 빠른 거는 맞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큰 틀을 말씀드렸어요. 교과서 목차, 연산, 도형, 분수. 이게 바로 3학년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학습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뭐 커리큘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래서 엄마표를 해야 될까요? 학원을 가야 될까요? 자꾸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3학년부터는 아이 수학을 못 봐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너무 싸워서 이제는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학원 얘기는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야지, 나랑 하기 싫으니까 보내야지, 이렇게 가면 100%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학원을 이용해도 좋겠다. 그럼 또 학원은 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교과 선행하는 학원을 갈까요? 사고력 학원을 갈까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3학년은 사고력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과 선행만 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실은요. 선행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현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정하실 때도 꼭 사고력 문제를요. 학원을 다녀야만 사고력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모님께서 그런 사고력 문제 풀이를 집에서 했을 때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꼭 학원이 답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아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3학년까지만 사고력을 하고 4학년부터는 교과 선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에게 사고력 문제는 좀 꾸준히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요.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더라도 말이죠. 예,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과서 진도만 빨리빨리 나간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 이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을 5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늦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무조건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3학년 때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현재 3학년이고 최상위 문제들을 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최고 수준이라든지 디딤돌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또는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뭐 최강 TOT라는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집들을 풀었을 때 정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학년 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심한 문제도 잘 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은 선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난 3학년인데 3학년 뭐 최고 수준 같은 문제집을 풀었을 때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선행을 하는 게 의미가 클까요? 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연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4학년 때까지도 연산이 있는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선행을 나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심화를 하지 않는 선행은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자기 학년의 심화를 충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학년 수학에서 이제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얼마큼 할애를 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면 3학년은 이제 5교시, 6교시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늦어져요. 그리고 영어 학원 시간들도 보통 늦어지죠. 그러면 집에 오면 7시, 8시, 그러니까 영어 학원 갔다 오면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 안 가는 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또 수학을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학은요, 내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0에서 40분 정도는 수학에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특정 요일에는 스케줄이 너무 많은 날도 있을 거예요. 뭐 영어 학원도 갔다가 뭐 오후에는 운동도 갔다가 그날 공부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수학에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근데 최소한 하루에 만약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요, 하루 10분 정도는 연산에는 할애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3학년은 연산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고력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시에는 한 번에서 2번, 3번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고력을 아주 뭐 매일매일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교과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사고력 문제하고요, 교과 문제에서 이 수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일주일에 시간을 배분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3번은 교과 문제를 푼다든지 일주일에 2번은 사고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40분 정도는 수학에 매일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방학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방학 때는 또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심화 문제집도 풀어본다든지 다음 학기를 예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하는 친구들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든지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수학의 학습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매일 하루에 뭐 수학 2시간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 많은 중고등학생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수학을 많이 공부할 줄 알았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조금 더 양질의 책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수학 공부할 시간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거의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할애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하는 과목은 수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예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2학년도 국어가 중요하지만 3, 4학년의 어떤 국어의 그런 기초, 기본기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수학이나 뭐 다른 기타 과목들을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수학은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이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경험, 유형은 쌓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유형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3학년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3학년 수학 공부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내 아이가 이제 옆집 아이하고 맨날 비교를 하죠. 이렇게, 옆집 아이는 진도가 어디 나갔는데, 내 아이는 지금 아직도 3학년 걸 하고 있으면은 언제 수학을 저렇게 따라잡을까 하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내 아이가 현재 학년에 공부, 학습 목차,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3학년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 봤을 때 아이들이 논술형 평가 같은 거 굉장히 잘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당연한 것이 3학년이니까 3학년 시험은 당연히 100점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네, 이제 3학년이신 분들은 이제 내년 4학년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학년 때 연산을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필요한 어떤 연산의 그런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정확도나 속도라든지 이러면 일단 기초의 틀은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해보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수학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더 잘할 것이고 좀 감각이 부족하기보다는요, 저는 경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부를 하면 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학 실력은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즐겁게 수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